이제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너무나도 쟁쟁하신 사장님들 많으신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내 입으로 말 못하는 거 형제라인이 원래 얘기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또 저희 사업 스토리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사업을 길게 하진 않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 그리고 저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참 말 안 들었던 때가 많았어요. 스폰서님 말도 안 듣고 내 맘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뭔가 깨우치고 대오각성을 하면서, 대오각성 한 번쯤 다 하시죠? 네, 그러다가 대오각성 못하면 누스키에서 사라지시더라고요. 대오각성을 하고 여러 가지 깨달으면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되었던 이야기들을 한 짧은 시간이지만 좀 나눌까 합니다. 저희 전직은 많이들 아시죠?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지금은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사실이 사실 생각이 안 나요. 네, 그 방학 때, 방학이라는 게 있었었지. 뭐, 이 정도? 그리고 3월 달이면 엄청 바쁠 시즌인데, 이제 학교에 있는 친구들 보면, 아유, 너 또 정신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제가 한 사업을 한 지 이제 3년, 한 6개월, 딱 3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근데, 나는 누스킨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내가 누스킨을 하려고 초등학교에서 10년 동안 트레이닝을 받았구나.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사장님들께서 내가 누스킨을 하려고 이 전직들을 거쳐왔구나 라는 생각 드신 분 계세요? 네. 역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짧지만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해요. 먼저 제가 누스킨에 와서 알았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오늘을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고 이번 달을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노래 좋아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스킨에 와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스 막 사장님들의 그 명절 가족 풍경이라던가 친구들의 명절 가족 풍경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나는 명절 때 고스톱 치면서 보냈다. 네네네, 손 드신 분 계세요. 또 물론 이게 일반적인 그건 아니지만 난 명절 때 우리 가족들끼리 스크린 골프 친다, 이런 가족이 있고요. 또 제 페이스북에 있는 그 대학교 친구 중에 한 분은요, 온 가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체코로 모였어요. 온 가족이 흩어져, 미국에 사는 언니네 부부는 체코로 와 있고 우리 아버지랑 나는 뭐 한국에서 가고 동생네는 어디 아프리카에서 사업하다가 체코로 모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예전엔 몰랐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가족의 이 차이구나. 대대로 내려져 오는 가족 간의 이 문화의 갭 차이, 자산의 갭 차이가 150년 차이가 난대요. 아세요? 네, 150년까지가 차이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구나. 어떤 가족들은요 고스톱 안 치고요 100원, 200원 때문에 열 안 올려요. 스크린 골프에서 내기하고요. 근데 어떤 가족들은 그냥 해외로 뜨시죠. 네, 그런데 저는 고스톱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집이었어요. 완전 흑수저였죠.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런 흑수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저들이 떠돌아요. 이런 그림 보셨나요? 네, 우리가 금 수저까지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고요, 플래티늄 수저도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수저도 있고요. 흑수저 위에요, 그래도 플라스틱은. 근데 흑수저 밑에 저희 남편인 김동범 사장은 자기는 요플레 수저였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SNS에서 이 등급을 매겼더라고요. 사장님들은 어떤 등급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다이아몬드 수저는 자산 30억 이상, 상위 0.1%고요. 금 수저는 20억 이상, 연가구 수입 2억 이상입니다. 이미 금수저에서 누스킨에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은수저는 자산 10억 이상, 상위 3%, 연 8천 이상. 동수저 자산 5억, 연 가구 수입 5,500 이상. 흑수저는 가구 수입 연 2천 이상이래요. 사장님들 어디서 오셨는지 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계시죠? 저는 9월 말로 해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러면 블루 다이아몬드 연봉이 얼마죠? 연봉 5억 8천이에요. 저는 이 밑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자, 연봉 5억이면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이아 수저 됐네요. 맞죠? 네, 물론 지금 막 됐기 때문에, 하지만 저 갈 거죠. 적어도 제 아이에게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려줄 수 있게 됐죠? 네. 사장님들도 이 중에 달성하신 거 있으시죠? 네. 먼저 박수 한번 칠까요, 그럼? 네. 누스킨이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전 다이아몬드 수저 이제 됐다고 자부합니다. 네, 왜냐면 전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누스킨 모두 성공하실까요?
제 사업하신 지 1년 이상 되신 분 중에 또는 뭐 예전에 나 처음 왔을 때 왔던 그분 어디 갔지 하는 분 계시죠? 어디 갔어 그분? 사진 속에서 어디로 사라지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우스갯소리 그래 이 프라임 안에서 사라지지 말자. 사진에서 사라지지 마.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누스킨이라는 회사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누스킨 보상도 변하지 않고 제품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왜 누스킨은 사람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떠나기도 할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누스킨의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먼저 제 얘기 좀 드릴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선생님이었고요. 제가 어디 있냐면 요 빨간불이 안 들어오죠? 요 가운데 이게 첫 발령 받았을 때 모습이에요. 원래 음악을 되게 좋아했었지만 제가 97년 IMF가 오면서 99학번이거든요. 여자는 선생님이 최고다. 교사해라. 그래서 초등학교가 가려면 교대에 가야 된다는 걸 고3 때 알았어요. 근데 원래 그 전에 음악을 되게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께서 엄마는 레슨비 못 대주니까 공부나 하자. 우리 딸 너 공부 잘하잖아. 제 동생은 무용을 하고 싶었지만 무용 복이 얼마 비싼지 아세요? 작품 한 번 하면 막 몇백이 나가요. 그래서 또 포기했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었지만 참 하지 못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대학교에 가서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걸 해드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겠지 하고 교대에 갔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했어요. 그래서 아카펠라 교육 연구회도 인천 지부를 맡아서 운영을 했었고 멜론에 제 목소리가 있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두꺼워졌지만 거기 이렇게 한이 아카펠라로 편곡한 게 있어요. 난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안 나온다는 거 검색하지 마세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하고 함께 했던 걸 폴더를 다 묶어서 CD를 직접 구워줘요. 그래서 토요일이면 다 책상을 뒤로 밀고 아이들하고 함께 제가 하고 싶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 못 놀아봐서 애들이랑 놀고 싶었던 걸 제가 다 즐기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특이하다 쟤. 교장선생님은 저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약간 근데 엄마들은 내년에도 저희 반 담임해주세요 이런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하고 싶은 걸 즐겁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전 재밌는 게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남자를 또 만났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결정하면서 가장 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사장님들마다 누스킨을 전달하시는 가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보는 가치는요. 저는 교과서에서 찾았어요. 저는 교과서를 가르치던 사람이죠. 학교를 졸업해서 또 학교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너네 교과서대로만 살면 성공해라고 말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죠. 저 역시도 중학교 때까지 왼손 들고 건넜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잘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스킨에 와서 봤더니 그게 아시죠? 부의 사분면. 예, 고용인들의 왕대라고 배웠던 교육이라는 걸 안 거죠. 그리고 우리 엄마도 나를 그렇게 가르쳤고 나도 내 아이한테 이걸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걸 어느 순간 한계를 느낀 거예요. 왜 우리 반 아이들은 정말 우리 반 아이 중에 진짜 교과서대로 잘 살고 정말 착한 아이가 있는데 얘는 엄마 아빠도 없고 할아버지가 붕어빵 장사해서 얘를 키워요. 그럼 이 아이가 중학교에 가서 날라리 되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모순 아닌가요? 그걸 느꼈는데 누스킨에 왔더니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 쓰는 제품만으로 누스킨에서는 인생이 바뀔 수 있죠. 한 집안에 30만 원 들어가는 게 작을까요? 아니에요. 저 둘째 낳았다고 구청에서 20만 원씩 매달 주거든요. 근데 그게 쏠쏠해요. 그게 얼마나 담비 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 집에 물건 어차피 내가 쓸 물건 바꿔 쓰죠. 내가 먹을 거 어차피 바꿔 먹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만으로 이 집안에 30만 원이 더 들어가 보세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에서는 엄마가 도우미를 안 나가도 되고요. 집안에 반찬이 바뀌고요. 학원이 달라지고요. 일주일에 한 번도 온 가족이 밥 먹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스킨 가치 있지 않나요? 그런 가치를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깨달은 가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참 꿈만 많았던 남자를 만났고요. 노래를 가르쳐달라 했는데 사랑을 가르쳐서 네, 남편은 김동범 사장이고요. 둘이서 참 배짱이 같이 많은 비전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음악 선교를 하자, 어린이 사역을 하자 이러면서 찬양팀에서 만났거든요. 그랬는데 저희 남편도 보면 지금 공연을 할 때 여기 있어요. 죄수 37. 그런데 저 안에 보시면 손준호 씨도 있어요. 네, 여기 이분이거든요. 근데 손준호 씨는 와이프도 잘 만나셨고 잘생겼죠. 그래서 방송으로 잘 풀렸어요. 저희 남편은
네, 잘생기지 않았지만, 네. 노래로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하다가 저를 만났고, 예, 가정을 꾸리면서, 목소리가 성대결절로 가면서 3개월 동안 말을 못하는 시기가 왔어요. 그때, 예, 종이로 막 의사소통을 하면서, 누스킨이라는 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예, 왜, 시크릿이라는 기운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만나게 된다고. 이때가 언제냐면 보험회사를 한 3년 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큰애를 낳고 학교로 3개월 휴직하고 돌아갔었고 아이를 볼 사람이 없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참 고맙게도 동검사자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합니다. 여기가 보험회사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이 유축한 걸 가지고 녹여서 중탕을 해서 젖병에다 꽂아서 물리고 옆에서 계약서를 쓰고 그러다 젖병을 쏟아버리면 설탕물을 타서 먹인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하면서 내 아이와 함께하면서 행복한 일이 없을까를 간절히 기도하던 차에 특별새벽기도 끝나고 이틀 만에 저희 스폰서님이 누스킨을 알아보자고 얘기를 했고 강의 한 번 딱 듣고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 강의가 강병훈 사장님의 강의세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와서 이 사업을 알아보자고 권했고 그때 저희는 진짜로 이게 진짜 맞다면 한번 제대로 해보자.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있었지만 저는 정말 다르게 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괜찮아요. 대출도 잘 나오고요. 아시죠? 교직원들 대출 잘 나와요. 그리고 매주 캠핑 다녔고요.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이 미래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당장은 괜찮은데 혹시라도 이 아이가 불치병이라도 걸리거나 우리 엄마가 갑자기 치매 걸리시면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진짜 다르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아이를 얻고 사업을 시작했고요. 이때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처음으로 선능의 미팅 나왔던 날이에요. 스폰서님이 양복 입고 오라 그랬고 양복 입고 기저귀 가방 메고 있었던 거고요. 아이가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틀어놓고 밖에 나가서 자기네 애를 보고 있었고 그렇게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집에서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장점이 돼서 저희는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 찍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열악함에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사장님들 혹시 내가 지금 핸디캡이 있으시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저희는 아이를 항상 데리고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를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선능 아카데미에서 LOI 스쿨을 했을 때 캠핑할 때 갖고 다니던 침대예요. 거기에다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랑 같이 아기를 안고 혼자서 아이를 봤고요. 이날이 없었으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 애 때문에 힘드신가요? 혹시 나는 젊어서 힘드신가요? 인맥이 없어서 힘드신가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은 게 아닐까요? 진짜 간절하시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학교를 정말 돌아가지 않고 싶었고 다시는 갈 생각도 없었고 저희는 둘 다 처음부터 전업해서 나와서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성공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년 반이 지났고 얘는 둘째예요. 근데 첫 번째 사진이랑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상태가 많이 좋아졌죠. 네, 저희는 물론 백만장자도 아직 안 됐고 스티멜트도 아니고 수입이 확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6개월에는 우리가 얼마나 좋아져 있을까? 1년 후에는 또 파트너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이때 왜 이렇게 웃고 있냐면 앞에서 대구에서 오신 파트너 사장님이 이제 스피치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너무 흐뭇한 마음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애를 안고 시작했어요, 저희는. 네, 처음부터 아이와 함께였지만 지금도 애를 안고 다녀요. 선릉에서 보셨죠? 지금도 랠리 때 애를 데리고 가고요. 왜냐면 여전히 아이를 봐주실 분이 없어요. 네, 저희는 항상 육아는 그냥 육아인 거고 누스킨은 누스킨인 거예요. 육아 때문에 누스킨 못 하신다고요? 회사 다닐 때는요? 육아 때문에 회사 안 가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사장님들이라면 모든 걸 뚫고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렇게 근데 이것도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이때는 이제 루비 어버브 할 때인데 지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장님들 살펴요. 그리고 저희 애가 꿈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반드시겠습니다 이거를 따라하고요. 장미혁 스폰서님만 보면 세판사님 이러고 달려가요. 그래서 귓속말로 뭐래요? 장난감 사주세요. 이래요. 애가 참 이때는 랠리버스 안에서 잘못해갖고 버스 안에서 벌 서는 거였고요. 근데 이것도 다 추억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의 한 20번째 라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아이도 누스킨 마크만 뭐 엄마 누스킨 누스킨. 그래서 엄마 또 어디가? 엄마 누스킨 가. 그래 누스킨 잘 갔다 와. 그리고 수고했어. 다녀오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5살이거든요 지금. 100일 때 시작했는데 5살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희도 생각해보세요. 제가 초등교사에서 누스킨 사업가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상상되시죠? 누스킨에 오시면 누구나 다 0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갖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시작을 해야만 되는데 저는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제가 보세요. 이그젝이 4월에 됐고요. 7월에 루비가 됐어요. 9월에 전업을 했고요. 11월에 다이아가 됐어요.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게요? TR90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나 빠르게 핀업을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가는 랠리를 루비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더 빨리 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제가 느끼는 누스킨은요, 겪을 거 다 겪어야 간다는 거. 빨리 티멜트 되신 분은 남들 100가지를 누스킨을 겪어야 된다면 100가지를 예를 들어서 6개월에 겪으실 수 있는 거고요. 10년 돼서 가신 분도 100가지를 10년 동안 겪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신 거죠. 그래서 트리멘틀 사장님들, 백만장사 사장님들이 존경받아야 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사이에 이때가 제가 9월에 전업하자마자 TR90가 저한테 너무 비전이었던 게 저는 항상 다큐멘터리로 아이들한테 네가 먹는 게 3대까지 간다 이런 다큐멘터리 있죠.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TR90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대박 내가 아는 게 이거야? 그렇다면 몸에 안전한 거네. 그래서 하루 만에 5천만 원치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점수 포인트가 이렇게 됐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뛰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다시 탈환을 하고 블루 다이아몬드를 달성하는 데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을 걸린 거예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제가 느끼고 깨닫고 겪었을지 상상이 되세요? 네, 그래서 저희 우리 윤창근 사장님도 계시지만 다이아까지 갔다 골드까지 더 떨어졌었고요. 다시 다 달성을 해서 그러니까 몇 판을 짠 거죠 지금. 근데 그러면서 저는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겪었어요. 터널이었는데요. 이제 강의 들어보신 분들 몇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둘 다 처음부터 전업을 했고 어차피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할 거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고 들으지 마세요.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가볍게 떼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출받아서 집 산 거 또 내가 정말 덩치 크게 차 2대 굴린 거 우리 형편에 무슨 그때는 그냥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희 동공사장이 저한테 교수 와이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 거니까 그걸 좋아 정리하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무거운 것들을 다 털어내고 정말 바닥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누스킨에서 파트너들이 제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질을 깨닫지 못하니까 떠나가기 시작했고 있는 사람도 케어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뭐랑 연결되죠? 커미션이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커미션이 정말 100단위에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저는 다이아잖아요. 근데 그 갭이 너무 크니까 힘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갈 거기 때문에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로 차비가 없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백만장자 가려면 그거 한 번씩 다 겪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그렇게 뭐랄까 저 사람만의 그게 아니에요. 사장님들께서 혹시 아직 내가 정말 누스킨 때문에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기가 없으셨다면 행운이지만 어쩌면 돌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외제차 타면서 이그젝인데 외제차 타면서 어떻게 데몬을 하고 콜드를 할 것이며 만나는 사람이 없이 차 안에서만 운전을 하는데 누구를 컨택을 할 것이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살다가 오신 분들도 진짜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차 내려놓고 지하철 타고 다니시라고 하거든요. 저희 스폰서님이 장교 스폰서님께서도 정말 보석상을 하고 이렇게 오셨던 분인데도 블루 다이아몬드 되실 때까지는 지하철만 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가 진짜로 뭐 저희의 기저귀 값이 없어서 중고책을 다 팔아서 알라딘에 팔아갖고 그걸로 일주일 동안 생활비 한 적도 있었고요. 삼각김밥이랑 라면을 먹으면서 차 안에서 반품이 난 거예요. 그래갖고 차를 가져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갖고 와서 요 앞에 CU 편의점 있죠. 거기서 삼각김밥을 라면을 차 안에서 먹으면서 히터를 틀면 안 돼. 기름이 빨리 다니까. 그래가지고 파트너들한테는 저 약속 있다고 하고 뭐 그런 스토리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동범 사장이 저한테 이거 되는 거 맞지? 정 사장? 제가 뭐라 했냐면 씨바 되는 거 맞아. 포기만 하지 마. 버텨. 딱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래 버티자. 그때 딱 들었던 느낌이 아 사람이 1,000만 원 때문에 자살도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저 끝에 터널이 있는 게 보이는데 저기까지만 가면 내가 숨을 쉬겠는데 그 전에 내가 질식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한테 맨날 정말 교사를 했으면 이렇게 겪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교사를 했으면 제가 옷을 빌려서 입히지 않았어도 됐고 정말 우리한테 뭐 하나 사주는 것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망설이지 않았어도 됐고 저희 엄마랑 6개월간 연락을 끊지 않았어도 됐고 엄마가 남편 잘못 만나서 저 다단계 빠졌다는 얘기 안 들었어도 됐어요. 그쵸? 근데 뉴스킨 선택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감수했어야 되는 거였고 그래서 에너지를 빼는 분들하고는 연락도 끊었었고요. 예. 근데 그거를 버티면서 제가 깨달았던 거는 뉴스킨은 이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게 저는 뉴스킨의 명언 같아요. 네, 뉴스킨을 사랑하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뉴스킨을 먼저 알려고 하시면 안 보여요. 뉴스킨이 안 사랑스러운데 어떻게 알고 싶겠어요? 이 남자가 나는 이 사람이 정이 안 가는데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고 싶겠어요? 아니죠. 뉴스킨 택배 받으면 보면 설레세요? 행복하세요? 그게 되시면 알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더 잘 말하고 싶거든. 더 잘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다른 뉴스킨이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뉴스킨은 도구라는 거 이해했고요. 뉴스킨 1인 기업이라 힘들어요. 사장님들 기분 좋을 때만 있으세요? 기분 나쁠 때 있으시죠? 그럼 다 때려치고 싶죠? 그리고 막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 보면 막 동굴로 숨어버리시는 분 안 계세요? 숨어갖고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그분 안 왔잖아 지금. 그죠? 숨어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스폰서 연락도 안 받고. 왜냐면요 1인 기업이라 그래요. 내가 다 해야 되거든. 뉴스킨은 쉽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회사가 해야 될 거를 회사가 해주니까 제품 개발 뭐 택배 이런 거 다 해주니까 편하지만 나는 마케팅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을 차렸으면 총무부 뭐 홍보부 그 다음에 뭐 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온전히 자리 잡지 않고 내가 기복이 크면 이 회사가 어떻게 휘청휘청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1인 기업이 정말 평정심을 가지고 항상 올곧게 가고 내가 그릇이 커져야 이 회사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나처럼 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기업은 분석되셔야 됩니다. 구멍가게는 대충 외상 주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기분 좋으면 열고 기분 나쁘면 문 닫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네 미용실 가면 문 닫고 놀러가는 원장님도 많죠. 이날 가면 있고 이날 가면 없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기업은 그게 되나요?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분석이 철저하셔야 되고요. 이걸 조규철 사장님께서 그래 라는 책에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셨어요. 뭐라고 할까요? 책 보신 분들 1장에 나와요. 가장 중요한 건 철저한 자기 객관화라는 얘기를 하세요. 나를 들여다보셨나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석되셨어요? 내가 뭐가 강하고 뭐가 약한지. 그럼 이게 뉴스킨으로 옮겨지면 내가 지난달 신규 회원이 몇 명이고 내가 ARO가 얼만큼 들었고 여태까지 내가 3달 동안에 이 사람이 포인트가 떴는데 내가 연락도 한 번 없었네. 이게 분석되세요? 전달에 가장 많이 팔린 게 뭔지 아세요? 작년 대비 올해 몇 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그거 어디 가면 보이게요? 지널러지에 다 있어요. 지널러지에 비즈니스 분석하시면 다 보여요. 이 회사가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부터의 사업인데 이게 되지 않으셨는데 뉴스킨 기분에만 들떠서 시스템에 나와 있으면 사업 될 것 같죠? 뭉쳐있으면 우리 팀은 크니까 으쌰으쌰 되는 것 같죠? 근데 정작 내 지널러지 까보시려. 그게 나의 현실이고 나의 커미션이 나의 현실이에요. 웃으셨어. 나의 커미션이 나의 현실인 거죠. 저는 그거를 아프게 겪었어요. 그 아픈 소리를 제일 먼저 해준 사람이 옆에서 누가 해줄게요? 저희 남편이 김동구 사장이 그렇게 아프게 너 그렇게 할 거면 학교 돌아가 때려쳐. 그래가지고 제가요 제가 만든 톡방에 스폰서인 최상위 스폰서 제가 2번이나 쫓겨났었어요. 본부원 사장이 나가라 그래갖고 너 그렇게 할 거면 사업하지 마. 그렇게 주먹구구 공무원식으로 할래? 그렇게 수동적으로 할래? 그게 마인드 세팅이 안 되니까 그걸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 파트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스폰서님 뉴스킨은 유리구두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맞다. 그래서 제가 계속 써먹고 있어요. 유리구두와 왕관의 공통점이 뭘까요? 무게를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왕관을 쓰려면 그 무게를 견뎌야 되고요. 유리구두를 신으시려면 내 발을 구겨 넣으셔야죠. 가죽구두는 내 발에 맞춰주죠.
유리구두는 내가 맞춰야 돼요. 누스킨의 성공 방식이 정해져 있죠. 그걸 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프랜차이즈 복제라는 얘기로 하죠. 본질적으로 맞아요. 맥도날드에서는 어떤 걸레를 어디를 닦으라는 것까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누스킨에 오면 일단 제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한번 해보고요. 스펀지 알아서 잘해요. 왜 유리구두를 신고 싶어 하면서 발은 안 구겨 넣으시냐는 거죠? 와닿으세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폰서는 상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저한테는. 왜냐면 학교에선 항상 그랬거든요. 회식 자리에 가면 교장선생님이 제일 멀리 앉으려 저 대각선 끝에다가 그냥 가방을 던져놓고 제일 먼저 가서 자리 맡고 있고. 그랬어요. 상사니까. 근데 누스킨도 스폰서도 상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무시하고 어떤 때는 제가 알아서 하려고 내 팀, 내 팀.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성공을 원한다면 나를 바꾸셔야 된다는 거. 혹시 아직도 내가 사회에서 모였는데 내가 그래도 이 내가를 버리시라는 거죠.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 네 스폰서님이 하라는 대로 해봐야지. 우리 스폰서는 뭘 잘하지? 이게 강점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꾸서 나에게 대입하시라는 거죠. 철저한 자기 객관화. 혹시 누스킨은요 노동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간혹 가다 보면요 시스템만 나와 있으면 사업 되는 줄 알고 있는 파트너들이 있어요. 시스템 그렇게 열심히 해요. 모닝스쿨, 리더스쿨 막 그룹 미팅 나와서 막 일 다 하고 아까도 막 춤 되게 열심히 추셨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발이 땅에 닿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국 본질이 뭐예요? 누스킨은 무슨 사업인가요? 유통사업이고 조직을 일으켜내 유통조직을 일으켜내는 사업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 수 갖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누스킨 머릿수로 하시는 분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하는 거 진짜 제 생각엔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네 명이 되고 이게 거북이와 토끼가 느린 것 같지만 거북이가 왜 나중에 더 빨라지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복제되는 건데 껍데기만 갖고 왔어. 누스킨을 진짜 너 300만 원치 사고 시작해라고 하시는 분들 있더라니까요. 기겁했어요. 말이 되냐고요. 즐거운 노동.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나가서 마사지 해주고 대먼해주고 마사지사 하시라는 게 아니라 조앤 롤링이 해리포터를 썼죠. 그 사람의 책이 팔려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되죠? 인세가 들어가죠. 옥경이를 우리가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인세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노동이 없었을까요? 권리 수입으로 가기 위한 노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얼마나 수많은 탈고 과정을 밤마다 거쳤겠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나왔죠. 옥경이를 뭐 단숨에 촥 해서 썩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계속 바꾸고 하면서 나왔죠. 그 노동을 인정하시고 그걸 즐겁게 하시자고요. 누스킨도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거라면서요. 파이프를 만들 때까지는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도 안 하시려고 하고 벌써 백만장자 놀이를 하려고 하시냐는 거죠. 사장님들 그러시다는 게 아니라 저도 속 시원하게 제 파트너한테 못하는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네, 백만장자 놀이 하려고 내가 이미 팀 엘리트야. 우리 스폰서가 블루 다이아몬드고 스폰서가 팀 엘리트인 건데 내가 블루 다이아몬드고 내가 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즐거운 노동 하시자는 거예요. 노동을 하되 즐거운 노동 하자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감이 아니라 사람 자산을 만들자고요. 제가 어느 순간 이 사람을 포인트로 보기 시작하니까 제 눈이요 매서워지고요. 너무 속을 들키니까 될 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요. 근데 이게 항상 아쉬워요. 항상 고민되고요.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오늘 1000포인트 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2000을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뭐 에이지랑미가 나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 드시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니까 오히려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정말 원리대로 누스킨의 본질대로 가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를 키워주신 찜질방 왕언니가 계세요. 제가 이 생각을 못하고 막 헤매고 있을 때 파스를 통해서 울트라센스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제가 울트라센스 미국에서 구해가지고 막 써보고 막 이랬는데 그거 하나만 줘봐요?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온 거야. 근데 가서 봤더니 이 언니가 저를 6개월을 지켜봤는데 항상 아침마다 카스 좋은 글 올라오고 되게 부지런히 사는 걸 보고서 자기 젊었을 때 같았대요. 그래서 와봐라. 그래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누스킨을 시작한 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해서 제일 힘들었을 때거든요.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 앞에서. 펑펑 울면서 그래 너 이제 내가 좀 도와줄게. 나의 패밀리 해줄게. 전단지 좀 줘봐. 근데 너 여기서 얼마나 팔아봤니? 딱 그러는 거예요. 언니 이건 파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거지.
웃기고 있네. 야, 너 그래서 매출 얼마나 끊어봤어? 딱 그런 거. 제가 그때 암만 많이 팔아서 30만, 40만 원 이상 못 팔아본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보니까 풀로 끊으면 300은 나가겠는데? 그러더니 야, 착각하지 마. 너 학교 갈 거야, 안 갈 거야? 학교 죽어도 안 갈 거야. 진짜 안 갈 거야? 그럼 내가 너 가르칠 테니까 너 밤마다 찜질방으로 와. 그래갖고 저를 여기 밀어봐, 저기 밀어봐 이러면서 밤 11시에 맨날 불러서 집에 가면 두신 거예요. 애도 어리고 막 젖먹이 엄마가. 그래서 여기 밀어봐, 저기 밀어봐 막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번 네가 누워봐 이렇게 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쪽 전문가였던 거야. 그리고 사업을 되게 크게 했다가 망해가지고 되게 많이 이런 큰 일을 많이 해봤고 이해도 빠르고 그분이 저를 불렀던 이유는 난 너는 안 믿는데 파마닉스는 믿어 해서 파마닉스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훈련을 했던 거예요. 갈바닉을 훈련을 시키셔서 어디 가봐 하고 보내줬는데 거기서 300만 원 매출이 나온 거야. 티알라인티가 2세트가 나가고 막 이러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 이게 파는 걸 내가 무시를 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착각을 한 게 제 동사장님한테 그래서 자기야 당분간은 마사지사 해야 될 것 같아. 나를 내려놓은 거야. 저희는 시스템에서 이렇게 교육받아. 이 사업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장님들 사장님이시니까 정말 리크루팅을 해야 되고 이 본질은 우리는 결국 조직을 이렇게 하고 백만장者되는 일이에요. 근데 천리길도 한 걸음 붙어요. 그 처음 시작은 내 대리점 안착부터 아닌가요? 제가 그걸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우습게 여기고 콧대 세우고 내가 전직이 초등교사였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봤을 때 그냥 아모레 언니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면 나는 아모레 언니랑 경쟁해서 여기 오는 뉴스킨 언니 있어요. 그 언니한테 써보아요 라는 말을 내가 끌어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진짜 내가 무슨 어깨에 뽕 이만큼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뉴스킨에 오면 이분이 뉴스킨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분이구나. 다이아네, 뭐 블루 다이아몬드 이게 되는 거잖아요. 밖에 나가면요 우리가 싸워야 될 거는요 아모레 언니들이고요 설화수 아줌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을 제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엉엉엉 침대에서 막 울고 있었을 때 저희 동범사장이 저한테 툭 뭘 던져줬어요. 보통 남편들과 괜찮아 너 잘해 이럴 거 아니에요. 툭 뭐가 떨어져요. 뭐야 파란 책을 툭 던져주면 그건 읽어. 동거사장이 그래요. 네, 겉으로 보면 애만 보는 것 같고 뭐 저기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 지켜보다가 파트너 한 명 한 명 뭐가 필요한지 이렇게 탁탁 던져줘요. 이제 그래서 파란 책에 아직도 눈물 자국이 있어요. 이거 진작 알았으면 내가 내 파트너 안 던졌을 텐데 막 이러면서 이게 여기 써 있었잖아. 다 있더라고요. 빨간 책, 파란 책이 진짜 다 있어요. 힘드실 때 빨간 책, 파란 책 보세요. 네. 그래서 나를 들여다봤고 그게 너무 아팠지만 정말로 펑펑 울면서 다시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주말에는 커피숍에 가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요.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보면 CEO랑 그 일개 사원하고 누가 더 노동을 많이 해요? 일을 더 많이 해요? 엉덩이 누가 더 많이 붙이고 있어요? 사원들이 더 많이 붙이고 있어요. 사장님은 사인 한 번 해주는데 몇 억을 가져가죠? 근데 그 나머지는 다 사색이에요. 생각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누구예요? 빌 게이츠는 어디 그 휴가 때마다 무인도로 들어가서 책만 읽다 나온다 그랬죠? 네. 그게 우리도 1인 기업이고 사장님들은 CEO시기 때문에 자기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더 길게 했더니 한 방에 그냥 확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날 저희 메가스타 그 화장실에 이게 써 있는 거 봤어요.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이게 메가스타의 어떤 뭐랄까요? 철학? 사명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사장님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지 않으면 다 귀찮아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네. 행복한 뉴스킨 하시지 않으면 뉴스킨이 일이 돼버리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고 계세요? 대답이 없어졌어.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전에 뉴스킨 매니아인지 먼저 보셨으면 좋겠고 책임지고 있는지 저는 마지막에 이 책임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스폰서로서의 책임감, 파트너로서의 책임감. 뉴스킨은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는 일인데 내 포인트 때문에 내 핀업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끌어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누스킨을 전달했다면 단순히 제품만 쓰고 말 사람도 이 사람의 얼굴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요. 근데 누스킨의 안티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지, 누스킨의 정말 매니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누스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일조를 하는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직하게 하자는 거예요. 누스킨은 한탕주의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 평생 가져갈 일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네. 그리고 누스킨이 어떤 가치를 내가 전할 건지 그걸 먼저 정립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이걸 얘기를 하거든요.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얼마나 바쁜가가 아니라 무엇에 바쁜가. 핵심 질문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누스킨이 뭐 때문에 바쁜지를 먼저 알고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네. 그래서 머리가 먼저 온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겪어가면서 이게 둘째 임신했을 때 랠리인데요. 마지막 랠리 빼고는 제가 다 갔고요. 아기 낳기 전주까지 강의를 했고, 왜냐하면 누스킨과 육아는 또 출산은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싱가포르도 만삭으로 다녀왔고요. 진짜 더 죽는 줄 알았어요. 싱가포르도 더운데 배가 티셔츠가 안 맞아. 본사 티셔츠가 안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녀오고요. 저희 둘째랑 이제 이렇게 둘이 또 내 식구가 누스키너가 됐어요. 육아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가 아니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고 한 일주일 동안은 못 움직이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막 뉴스스팬이 런칭된다고 막 나왔을 때거든요. 뭐라도 해야겠는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하자. 일단 만삭으로 강의했을 때고요. 얼굴 장난 아니죠. 집에서 야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냥 막 신규 파트너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는 신규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때라 뭔가 해야 되는데 제가 나가서 미팅도 할 수 없고 전국으로 다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서 모을 수도 없고 투잡자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이 커튼 치고 어깨뜨기 이렇게 늘려서 진짜 조잡하죠. 이게 추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백만장자 특공대에서 야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우산이 뭐냐면요. 진짜 창피하다 지금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받아온 우산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하면서 여기 저희 스폰서님 보고 있나?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야학에 참여하셨다며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이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야학을 하면서 파트너들이 핀업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 성과가 이제 동모사장 되게 행복해 보이죠?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루비 파트너, 다이아몬드 파트너가 나왔고요. 이분들이 이제 제 일대들과 이제 막 이제 다 못 넣은 분도 있네요. 있는데 여기 요 한 분 저희 아가씨 빼고는 전부 다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아가씨도 말 더럽게 안 듣고 처음에 같이 시작했다가 제가 그 쓰나미를 거쳤을 때 떠나갔었어요. 그래갖고 파스타집에서 지금 바리스타를 하면서 노동 수입을 자기가 진짜 절실히 느낀 거죠. 희한하게 강의 들을 때는 몰랐던 게 나가보면 또 느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 또 여기서 시스템 얼마나 잘 배웠어요? 그 신장 개업한 가게 시스템을 다 만들어준 거예요. 사장님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 자기가 사장의 역할을 다 하는데 자기는 150 받고 사장은 다 가져가고 이거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그 다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전 이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대구에 사장님이신데 어떻게 카스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연구부장이세요. 연구부장이면 학교에서 서열 3위예요. 그 남편은 장학사세요. 집안이 다 교육자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누스킨 하는 걸 너무너무너무너무 다들 싫어해요. 근데 이분은 비전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구부장이고 남편이 장학사면요. 그냥 승진 따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사급인 거예요. 회사로 치면. 근데 누스킨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대구에서 혼자 계신데도 막 밑에서 이제 파트너도 나오고 있고 참 이렇게 자가 발전 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 랠리에 루비, 다이아몬드 파트너들이 나오면서 이 밑으로 조직이 나오고 있고요. 시간이 막 다 된 것 같아요. 막 달려오느라. 누스킨 참 재밌는 일인데요. 모이시면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 모이는 걸 우리는 문화라고 하잖아요. 조규찬 스폰서님께서 문화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시는데요. 에이스 하면 또 워낙 또 저는 그 뭐죠? 외치시는 거? 뭐라고 하죠? 뭐 에이스 막 하잖아요. 무서워 막. 그리고 랠리가 지금 저 갈라져서 못 보는 게 되게 아쉬운데 랠리 때 항상 이렇게 올라가 외쳐주시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나에게 엑셀러레이터가 되는 건 그룹의 문화라는 거. 예, 그래서 이 문화 안에 담궈 있어야 오래 가실 수 있다는 거. 당장은 나 혼자 팔 수 있지만 오래 가려면 이게 돼야죠. 근데 생각해 보면요, 숨지는 말자는 거.
저는 저희 파트너들한테 강한 군사가 되자고 해요. 누스킨 3.0을 얘기하죠. 3.0 시대의 누스킨은요, 어딜 가셔도 나 혼자서 정말 100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시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돼요. 보세요. 다들 모였는데 2000집이도 힘들어. 알고 보면 막 뒤에서 막 힘들어 죽겠는데 모이면 에너지가 날까요? 안 나요. 결국 내가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다 벌어서 모이면 그냥 뭐 하나 먹어도 호텔 가서 먹고 뭐 하나 해도 웃기만 해도 그냥 재밌고 누가 낙엽이 떨어지기만 해도 재밌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재미는 실력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재미와 실력이 합쳐졌더니 커미션과 조직 확장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스폰서님이시면 나 혼자 잘 되지 말고 내 파트너 역시도 정말 나처럼 될 수 있게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5%의 책임감을 하자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내가 파트너라면 나 역시 그런 본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자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누구라고요? 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고 내가 먼저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스토리, 뻔 스토리, 재미, 전 그냥 무조건 재밌으면 좋아요. 저 역시도 저희 부부가 그냥 웃기게 생겼잖아요. 여기 있어요, 동범 사장이. 네, 그냥 이렇게 재밌게 하는 사업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항상 철마다 노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보면은 이게 박상우 사장님 팀이 이제 되게 잘 노시잖아요. 그거 보고 또 저도 열심히 놀려고 하고 있고요. 그냥 잘 노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 모이고 싶어 하고 결국 모이고 싶은 팀이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팀에 이제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글렀어. 우린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 이게 저희 팀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글렀어. 우린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 글렀죠? 네, 포기하실 거 아니잖아요. 포기하시지 않는 이상은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요. 어떡할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가난하게 살긴 글렀네. 그죠? 그거를 우리 자녀들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가끔 보면 누스킨 부러워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그랬어요. 아, 저분은 저렇게 팀이 많고 저렇게 조직이 늘어났고 근데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스킨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지금 어떤 분은 여기서 시작한 거고 어떤 분은 이쯤에 시작했고요. 요쯤에 시작한 거예요. 여기 와 계신 분을 보면 나는 이제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되게 많이 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이쯤밖에 안 와 있는데 저분은 벌써 여기까지 가 있어. 그럼 되게 많이 가 보이죠. 근데 그 옆에 사장님들 쳐다보세요. 이분은 얼마 전에 시작한 어디까지 와 있고 챕터 몇을 지금 가고 있는지. 결국은 챕터들을 다 훑고 나면 책 한 권이 끝난다는 거. 그 책이 끝나면 우리는 사장님들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남이랑 경쟁하지 말고 어제 나랑 경쟁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달에 나랑 경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누스킨을 만났기 때문에 저희 아이에게 금수저 아니고 누스킨 수저, 누스킨 젖꼭지 물려줬고요. 물려줄 거고요. 더 열심히 가야겠죠. 그리고 저희 엄마세요. 유스 드시고 지금 엄청 젊어지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저 누스킨 시작하고 나서 저게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저런다고 그래서 연락도 안 하시고 애도 안 봐주겠다고 하시고 저희 동범 사장님 보면 그렇게 백수 취급을 하셨어요. 왜냐면 연락해보면 집에 있거든 맨날. 왜냐면 저희가 둘이서 다 뛸 수 없을 때 재정적인 거를 어떻게 몰빵을 하자 그래갖고 제가 현장에서 뛰고 동범 사장이 육아를 딴 사람 돈 주고 맡기느니 동범 사장이 애를 보는 게 더 싸게 먹힌 거예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애를 본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보기엔 맨날 집에 있거든. 그러니까 백수 취급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많이 달라지신 게 통장에 8만원, 20만원 들어가니까 집에 후라이팬 세트가 바뀌고 어느 날 갔더니 뭐 없던 옷이 막 생겨 있으시고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이제 대리점이 되시고 1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돈 내가 가져도 되니? 이러더니 급기야는 뉴스스팬을 사드렸더니 종아야 고마워. 너무 고마워. 이 얘기를 몇 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 집은 언제 사줄 거야? 제가 약속 드렸거든요. 양가에 집 하나씩 사드리고 제가 조규철 스폰서님이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건물 하나 지어서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인센티브 알아서 챙겨가시라고 그걸 하는 게 꿈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이제는 열심히 저를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소개는 안 하세요. 근데 그냥 저 때문에 노후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부부를 아는 게
그리고 저희 부부를 이제 쓰임 받는 게 좀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34세 누스킨을 만났고요. 40살이 되면 이제 그 헬리콥터 맘을 할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딱 40살 제가 하고 싶은 게 그 여기 운동 출신 운동하셨던 분들 계시죠? 머슬 매니아에 나갈 겁니다. 공표를 자꾸 하고 있어요. 40살에 딱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 하나도 못하고 있고 등산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운동을 하면 되게 잘 붙거든요, 근육이. 그래서 꼭 그걸 하고 싶었어요. 왜 머슬 매니아나 한의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 저희 남편은 1년 동안 유라시아 횡단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멋진 차로, 누스킨 차로 다 개조를 해가지고 한 1억 든대요. 어느 회사를 선정할지도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해서 같이 아이들과 함께 유라시아 횡단하면서 파트너들한테 비행기표 주고 일로 와, 여기서 만나, 이렇게 해서 중간에 만났다 흩어지고 만났다 흩어지고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되겠죠? 네, 그런 날들을 상상하면 참 재밌고요. 누스킨 그냥 좋은 거 전해주면서 같이 잘 되는 거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김동률 씨의 동행이라는 곡이에요. 아시죠? 결국 누스킨 각자가 겪어야 하는 그 과정은 다르시지만 함께 모이면서 채워주고 나눠주고 하는 그게 팀파워잖아요. 이 에이스 사장님들은 그 누구보다 뛰어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팀 안에서 먼저 나눠주시는 분들, 또 먼저 눈물 닦아주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저는 어느 날 문득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같이 감상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울고 있었고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니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어찌도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모이면 언젠가는 넘어설
우리 가사랑 딱 맞죠? 묵묵히 함께하는 마음이 모이면 결국은 다 다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시는 사장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짧고 두서없는 강의였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